자, 이어서 섹터하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평균 1.7% 오르게 되면서 이런 은행권에 대한 악재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거래일에는 평균 1.1%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전 섹터가 다 내려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것이 바로 금융입니다. 3.2%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던 그런 하루가 되겠고요. 이날 시장에서는 긴급 유동성 대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쉽사리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제 은행권에 대한 이런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심리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권 내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이런 재편의 움직임들도 나와줬었는데요. 장 마칠 때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론 없이 불확실성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가 불안하다 보면은 결국에 대출로 연결이 되고 가장 많이 하락을 또 한 것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그런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를 정면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받는 그런 섹터가 되겠는데요. 2.2%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게 되면서 산업재, 소재, 에너지 전반적으로 다 이런 침체 우려를 겪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역시 상대적으로 IT라든지 서비스, 성장주 쪽에서는 비교적 혼조세로 선방을 하게 되면서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주는 은행주를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색의 불을 켜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중소형 은행주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금 조달 계획은 나오고 있지만 불안했었고 이날 시장에서 결판은 안 났고 오늘 새벽 5시 반쯤 나온 내용이 UBS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장중에는 인수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은행들의 하락세가 대형보다 더 안 좋았는데요. US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9.3, TF 파이낸셜 7.2%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32%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쪽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형 종목들한테도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9%로 가장 많이 밀렸고요. 웰스파고 3.9, JP모건 체이스 3.7, 그리고 시티가 2%대의 후반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리고 메모리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강보합권으로 좀 마치는 모습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이 중국에서도 AI 챗봇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기존의 자사가 갖고 있었던 MS 오피스 이쪽에다가 챗 GPT를 4.0을 좀 이식하게 되면서 생산성에 대한 기대감이 터졌다라는 점, 결국에 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또한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대형 IT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올라갔고요. 메타 플랫폼스 너무 많이 내려갔죠. 그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도 약세로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는 기술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AI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4.0을 보유하고 있고요. 구글 역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바드라는 챗 GPT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와는 반대로 메타 플랫폼스는 무려 4.5%나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한 이유는 광고 시장이 다시 한번 침체 때문에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스나 둘 다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챗 GPT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구글은 또 이러한 하락세 속에서 살아남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자동차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테슬라도 2.1% 하락을 했지만 이날 시장에서 포드하고 GM이 또 유독 많이 내려갔습니다. 테슬라도 차값을 인하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GM과 포드 역시 여기에 발 맞춰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기존의 차값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차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매출 측면에서는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은 3.5%, 3.9% 상당히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성장주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도 이제 있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시총은 작습니다.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 우려가 나다 보니까 이 태양광 같이 이런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은 경영을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규모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날 하락합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게 엔페이지 에너지 8.6%, 솔라엣지 에너지 6.4% 하락을 했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산업재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역시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 가운데 쭉 이제 밀려 나갔는데 건설 기계 쪽, 건자재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캐터필러 1.6, 디어앤컴퍼니 1.4,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벌컨 머터리얼즈 3.1%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쉐브론 텍사코 쪽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2%,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햄버거가 3.2, 코노코필립스 2.0%로 부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 쪽에서 페덱스 정도만 호실적이 나오면서 7%의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조금은 두드러진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확실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게 바로 금광 관련된 뉴몬트 마이닝입니다. 이쪽에 초록색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인데요. UBS 그룹이 크레디트 스위스 32억 달러의 인수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이 되겠고요. UBS는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최대 금융기관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 측에서는 이번 인수 지원을 위해서 UBS 측에다가 최대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위스 대통령 역시 이러한 내용들이 더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좀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좀 보고 가자라는 관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런 UBS라든지 관련주들의 흐름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듯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보겠는데요.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하루 좀 급등을 했다가 회복을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전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원을 퍼 넣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주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꺼지지를 않고 있는데요. 지금 3월 8일 기준으로 한 이 정도 기준입니다. 이때 돈으로 보게 되면 주당 115달러인데 지금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2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쪽에서는 경영에 문제가 없다, 우리 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BAA1 등급에서 B2로 강등했습니다. 얼마나 강등을 한 거냐면 투자 주의 등급으로 내려버린 거고 7단계나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죠. 32% 급락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시장이 밀렸습니다. 은행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분위기 어땠나요?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은행권 불안이 또다시 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뉴욕의 시그네처 뱅크에 이어 다음 주자로 거론되던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지역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건데요. 장중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33%가 폭락했고 장 마감 후에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회사의 신용등급을 7계단 강등시키고 은행측 쪽에서는 잠정적으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20% 가까운 추가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가 10.96%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를 보여줬지만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은 4.4%, S&P 500은 1.43% 오히려 상승했고 다우지수만이 0.15% 소폭 하락하는 등
IT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1일과 22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올려도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기술주로 몰리게 했다는 분석인 가운데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연준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63%,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역시 약 37%로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 계속해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은행권 사태 때문에 또다시 나온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세계 주요 은행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금융 불안으로 인해 이달 들어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의 시가총액이 4,950억 달러 증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은행의 붕괴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의 은행들까지 휘청거리게 했다면서 이들 지역 은행들의 시가총액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미국, 일본, 유럽 은행들의 시가총액은 16%가 줄어들어 2020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충격이 가장 큰 곳은 미국으로 KBW 은행 지수가 이달 들어 18% 급락했으며 유럽 스톡스 600 은행 지수는 15%, 일본 토픽스 은행업종 지수는 9% 각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JP모간 체이스 등 대형은행 11곳이 300억 달러를 지원해 퍼스트 리퍼블릭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시장 패닉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이 뉴스 이후 16일 10%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이번 구제금융의 규모가 결국 부족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힘이 실리면서 30% 넘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장이 이런 은행권에 대한 사태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얘기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국채 보유량에 대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1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이 1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월에 8,594억 달러, 약 1,122조 원으로 한 달 전 대비 약 77억 달러가 감소하면서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이에 따라 미국 국채 보유액이 1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중국은 한때 일본에 이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보유 중인 국채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이를 매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세가 강해질수록 달러 지위가 약해질 것을 예상한 중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약해지니까 또 중국도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인데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였나요? 예, 실리콘밸리 은행 몰락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하원 의원 20명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는 소식 속에 지난 금요일 골드만삭스는 3.7%가 하락한 303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 지역구 의원 19명과 함께 골드만삭스 그룹이 SVB 붕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에 보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서한을 통해 이 은행의 자문사인 골드만삭스가 채권 포트폴리오 매입에서 한 역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은행이 지난 14일 골드만삭스를 자사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수자로 공개했다고 전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은행의 실패로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SVB의 자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절한 입장을 유지했는지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가 은행 파산 전 이 은행의 자문사 역할을 한 것과 동시에 은행이 보유했던 증권 포트폴리오의 매수자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골드만삭스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은행은 파산하기 직전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의 예금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을 어쩔 수 없이 매각했고 약 18억 달러의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는 없으며 푸드라커 잉크, 니우 테크놀로지스, 핀듀오듀오 홀딩스, 그리고 에브캠 PLC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안 좋았습니다. 이제 1%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구제가 됐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게 유럽 장중에 나왔던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크레디트 스위스는 19% 이제 전일 올랐다가 지금 8%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되면서 스톡스 600 은행 섹터를 전반적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점이 이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종목들을 1% 이상을 밀리게 했던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신용평가에서 피치 측에서는 이 수일 내에 은행들의 평가를 제대로 발표를 또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더 키웠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밀립니다. 아무래도 이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66달러입니다. 2.3%나 하락을 했고 금융업종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이 결국에 은행 대출 축소 가능성을 자극하면서 그리고 침체에 대한 쪽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구리 가격이 이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달러 약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FOMC가 이제 매파적인 행보를 크게 못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부담감이 좀 없었던 모습이고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정말 급격하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2.6%나 올라갑니다. 1973달러 돌파하는 그런 안전자산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4bp 다시 한번 이렇게 변동성을 굉장히 또 크게 주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시간대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심리도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단기물 역시 이날 연준이 FOMC에서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무려 28bp나 하락을 하는 채권 시장의 불안한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